야산에 버려진 수상한 자동차가 있다는 제보. 산에 차가 하나 지나가다 보니까 차가 하나 버려지는데 그 강아지가 엄청 많더라고요. 강아지 있는 차는 그 차밖에 없어요. 숲속이고. 대체 무슨 사연일까? 사실 확인을 위해 야산으로 향하던 그때 산자락에 세워져 있는 승용차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차량 주변을 맴돌고 있는 개들. 조심스레 승용차 쪽으로 다가가자. 정말로 차 안에는 여러 마리의 개들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차가 엉망이야 지금 안에 보면은. 오래 머물렀던 듯 차 안은 이미 잔뜩 더럽혀진 상태. 누가 이런 곳에 개를 버리고 가기라도 한 것일까요? 아니면 주인이 따로 있는 걸까요? 산중에 어둠이 내려앉을 때까지 한참을 기다리던 그때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누군가. 한 무리의 개를 이끌고 등장한 의문의 여인. 대체 어둠 속에서 뭘 하는 것일까? 가만 보니 개들에게 뭔가 먹을 거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뭐예요? 누구세요? 이야기 좀 나눠. 아니요. 애기들 저기 지키느라고. 애기들이 많아가지고 애기들 지키느라고.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없을까요 지금? 아니요. 지금은 좀 바쁘고 다음에 밝을 때 오시든지. 지금은 아닌데 지금 바빠요 지금. 어디 가야 돼요 지금. 그러더니 개들을 이끌고 어둠 속으로 다시 사라져버린 여인. 한밤중 인적 드문 야산에서 300마리 개들을 몰고 다닌다는 수상한 여인의 정체를 밝혀봅니다. 지난밤 만났던 여인의 정체는 뭘까? 날이 밝자 다시 야산을 찾은 제작진. 승용차는 어제와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차 안에는 여러 마리의 개들이 머물러 있는 상황. 개들은 왜 차 안을 지키고 있는 걸까요? 조금 더 깊숙한 곳까지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산 쪽으로 올라가자 더 많은 개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닐하우스에서 모습을 드러낸 한 여자. 어젯밤 만났던 그 여인이 만든 듯한데요. 도대체 인적 드문 야산에서 개들을 데리고 뭘 하고 있는 것일까요? 누구세요? 여기엔 방송국에서 왔는데 아 네. 여기 개 주인이세요? 네. 이거 도대체 몇 마리 있는 거예요? 좀 많아요. 몇 마리요? 한 좀 많아요. 몇 마리인데요? 한 300마리 정도? 300마리요? 네. 와, 300마리라고요? 옛날에 얘는 왕년에요. 날라다녔어요. 아침 9시면 산에 올라가서 12시에 내려와요. 친구 하나 데리고, 여자친구 하나 데리고 가서 그래요? 둘이 가서 까만 거. 얘는요 밥 많이 먹는다고 쫓겨왔어요. 쟤 예? 밥 많이 먹는다고 버림받았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얼른 데려왔지 뭐. 얘는 하늘이 개장사 집에서 개장사한테 팔려가는 거 내가 이제 저 개장사가 부르는 금에 10만 원 더 준다 그래가지고요. 2마리 푸름이랑 같이. 돼지 그지? 하늘이요. 300마리 모두가 저마다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유기견이라는데요. 그러고 보니 이 여인 어딘지 낯 익습니다. 6년 전 바로 특종세상에서 소개됐었던 유기견들의 데모 정명숙 씨. 당시에는 작은 컨테이너 주택에서 250마리의 개들에 파묻혀 살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를 이렇게 아름다운 데로 오게 된 동기가 있어요. 방송 개 많이 키우는 사람 방송 나온다고 전화가 왔더래요. 빨리 텔레비 켜고 보라고. 그랬더니 내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두 부부가 적극적으로 밀어준 거예요. 여기 이사 오는 거. 난 그래서 MBN이 참 반갑더라고요. 방송 후 축구장 2개 크기에 달하는 넓은 부지로 이사를 올 수 있었답니다. 크게 3가지 구역으로 분리돼 있다는 사육장. 요 폐가 건물은 작고 아픈 녀석들을 위한 공간으로 쓰이고 있고, 올여름 폭우와 태풍으로 망가져 보수가 시급하다는 비닐하우스는 덩치 큰 순둥이들을 위한 공간.
마지막으로 덩치가 크고 사나운 녀석들을 위한 산속 견사는 개들이 짖어도 시끄럽지 않도록 일부러 외진 곳에 만들었답니다. 건강 상태와 성격 등을 고려해서 개들을 분류해서 돌보고 있는 것이죠. 그럼 제작진이 처음 만났던 승용차 안의 개들은 뭔가요? 니네들 대단하다. 이거를 왜 끊어놓는 거야? 차도 다 뜯어놓고. 개들 때문에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는 승용차. 굴러가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항상 이 애들하고 같이 다녀요? 네. 어머니? 집에서 사고 칠까봐. 승용차는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요주의 녀석들을 위한 또 하나의 견사인 셈이죠. 말썽쟁이 녀석들과 함께 나선 길. 한참을 달려 시내 한복판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일을 하러 나온 참이라는데요. 원룸촌에서 폐기물 청소를 한다는 그녀. 일이 들어오는 대로 건물 청소며 가사 도우미까지 닥치는 대로 한답니다. 누가 이제 외국 애들이 일하고 떠나면서 버리고 간 거야. 일할 수 있는 날들이 좀 있어요. 아유, 없어요.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코로나 때문에 아니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경비가 없으니까. 한 달 사료값만 200만 원에 달하다 보니 일을 가릴 처지가 아니라는데요. 요즘에는 코로나19로 자원봉사자나 사료를 기부하는 사람들의 발길까지 뜸해지면서 더욱 힘들어졌답니다. 차 타는 거 되게 좋아하죠. 하지만 그동안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버텨올 수 있었다는데요. 이 단골 사료 점포도 고비 때마다 도와준 고마운 곳 중 하나입니다. 이거 어디다 실어요? 사모님. 아, 그거 제가 걔는 짐이 있어서. 많이 좀 도와주세요, 사모님. 아니, 나는 기르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 양반은 참. 걔 안 기르고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걔를 왜 기르시는지. 고군분투하는 그녀가 안쓰러워 외상으로 사료를 내주곤 한다는 고마운 이혼. 살것 벌려고 매일마다 고생하고 그러니까 안쓰럽죠. 본인이 안 하셔도 될 거를 하고 있으니까. 안녕히 가세요. 건강하셔. 코로나 때문에 위험해서. 신세를 진 사람은 이뿐만이 아니라는데요. 매일 들른다는 편의점도 그중 한 곳. 오늘 어머니가 안 계시네. 유통기한이 지나 판매는 할 수 없지만 먹을 순 있는 음식들을 따로 챙겨놓는답니다. 밑에 이사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 왜 얻으신 거예요? 애기들 간식거리 하라고. 나도 먹고. 거의 매일같이 들른다는 또 다른 곳. 유기견들을 위해 꾸준히 후원을 해주고 있는 육가공품 공장입니다. 고기예요? 네. 애처로운 게 그런 거예요. 본인이 살아야 뭐 개도 살고 이렇게 하는데 본인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그냥 소소하게 조금 도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인정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제껏 배 골리는 일 없이 유기견들을 돌볼 수 있었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쉴 틈이 없습니다. 홀로 300마리의 개들의 먹이를 구하고 나눠주는 일만으로도 하루가 벅차다는데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개들에게 일일이 사료를 배달해줘야 하는 상황. 이번에는 사료를 머리에 이고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산속 견사에 있는 개들을 돌보느라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내려야 하는 험난한 산길. 주변에 인가가 딱 한 곳뿐인 외진 곳이지만 혹시나 개 짖는 소리가 이웃에게 피해를 줄까 산속 깊숙한 곳에 견사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에로! 아우, 푸르마! 나타나네. 푸르마, 인사드려. 푸르마, 이리 와. 우리 푸르미야. 와, 여기도 강아지들이 있네. 에로! 응, 그렇지. 우리 에로. 다리 하나 없어. 형은 어떻게?
그러면 기억하지 못해요? 전사마다 요만큼 이렇게 따따로 다 있는데 기억하지 그럼 못해요? 강아지마다 분류를 해놓으신 거예요? 예. 암놈은 암놈대로, 순놈은 순놈대로, 순암 순화한 애들, 싸나운 애들 다 분리해놨지.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서둘러 차로 이동하는데 그런데 깜빡이가 켜져 있네요. 어머나. 아, 또 이게 왜 방전이 됐냐고. 아, 나 못 살아 진짜.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아까 제대로 해놨는데 또 왜 또 방전이 되냐고. 아, 이걸 어떡하냐고 또. 아이고, 아무래도 개들이 또 사고를 친 모양입니다. 깜빡이를 계속 켜놔서 차가 방전이 된 건데요. 그 차 좀 타요. 네, 그 차 좀 타요. 이불까지 따로 챙겨서 제작진의 차에 오르는데 대체 어딜 가려는 걸까요? 무슨 일인지 근심이 가득해 보이는데 차로 10분을 달려 도착한 곳. 여기요. 여기. 타이슨! 거기까지 갔어? 아우, 응가했어? 응가도 많이 했네? 아유, 착해라. 쉬도 했고. 아유, 잠깐만. 저거 치워줄게. 그토록 애를 태웠던 주인공은 바로 타이슨이라 불리는 개 한 마리. 그런데 앙상한 모습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처음에는 얘가 이 고개를 땅바닥에서 떨궈서 거느질 못했어요. 이렇게 세우면 픽 쓰러지고 못 일어났어요. 이제 죽겠네니까 이제 동동동동동 거리다가 나를 보니까 무조건 나를 갖다가 내 차 타라 그래갖고 나를 끌고 일로 온 거야. 견주의 부탁으로 병원에서도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다며 치료를 포기한 타이슨을 며칠째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있답니다. 이거 안 빼면요 못 살아요. 아니 빨리 안 나요. 썩어. 그 안에서 고름이 엄청 많이 뺐어요. 한 일로 한 진짜 이만큼은 뺐을 거야. 타이슨. 바쁜 와중에도 수시로 들러 타이슨의 상태를 살폈다는 그녀. 얼마나 아팠을까. 간절한 마음이 통한 것인지 그 사이 상태가 많이 호전됐다는데요. 병원에 데려가면은 더 이상 더 살 수가 없다. 막 눈곱이 끼고 막 이빨 다 빠지고 도저히 더 이상 케어할 수 없는 그런 애들. 그러니까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그러는 애들 당연히 이제 품어주고 그렇게 해서 강아지 엄마가 됐어요. 운이 좋아 보호소에 가더라도 입양이 안 되면 결국엔 안락사를 당하는 유기견들. 뻔히 죽게 될 운명인 걸 알면서 손 놓고 그냥 지켜볼 수 없었다는데요. 그렇게 하나 둘 데려오다 보니 식구가 300마리로 늘었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이들 밥부터 챙기는데요. 나비야 좀 튼튼하게 잘 커줘. 얼마 전 새로운 식구가 된 고양이들까지 챙기고 이젠 좀 쉴 법도 한데 또다시 차로 향합니다. 저기 있잖아요. 나는 그 보면 한 10시쯤 9시 반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 잠깐 이제 눈 붙여요. 네. 그러면 이제 3시면 일어나는 거야. 여기서 주무시는 거요? 네. 야 이렇게 해봐. 흩어져 있는 개들을 수시로 살펴야 하니 사육장 가운데 차를 세워두고 이곳에서 숙식도 해결하고 있다는데요. 편의점 음식으로 때우는 척기. 그마저도 개들에게 양보합니다. 밥만 남아도 돼. 저기 젓갈 있어요. 젓갈 갖고 먹어야 돼. 그녀는 언제부터 이런 생활을 하게 된 걸까요? 20년? 20년? 애들하고 항상 이렇게 20년 동안 차에서 지내시는 거예요? 방이라는 방은 개들이 다 들어앉았고 자기만의 공간을 가지라고. 자기만의 공간이 무슨 뭐 필요해요. 개 한 마리 더 집어넣어야지. 그 식이었어요. 방향제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가로 승승장구했었던 여자. 하지만 사업이 휘청거리자 곁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한순간에 등을 돌렸고
곁에 남은 건 반려견뿐이었답니다. 사업을 접고 반려견들과 낙향을 한 후에는 유기견까지 거둬 키웠다는데요. 혹시 가족은 없으세요? 네? 가족. 가족 없어요. 내 동생들 서울에 5. 우리 엄마. 네. 동생들 다 결혼했고 저는 결혼 못했고 가족이 없죠. 그렇다고 내가 뭐 숨겨놓은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어요. 내가 책임져야 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무슨 일이 그잖아요. 무슨 일이 생겼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얘네들하고 이렇게 붙어 살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얘네들이 나한테 감사해요가 아니라 내가 감사해요 하는 거지. 사람에게 다친 마음을 강아지들을 돌보며 치유받았다는데 자신이 아니면 돌봐줄 이 하나 없는 버려진 생명을 살리는 일이 유일한 행복이었고 삶의 이유가 되어주었답니다. 하지만 자신을 돌볼 최소한의 시간과 공간까지 유기견들에게 내어준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기만 합니다.